안녕하세요. 보험하는 옆집 삼촌입니다. 보험하는 옆집 삼촌의 초보자도 알기 쉬운 금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출의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계산 및 중도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는데요. 도와주신 우리 이용성 부장님께서 영상 말미에 우리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회차에 뿌려놓은 떡밥들을 회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억지로 출연해주신 이용성 부장님입니다. 네, 법인영업부 이용성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무료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무료는 아니고요. 나중에 뭐 있겠죠. 네, 나중에. 네. 지난 시간 영상 짧게 먼저 정리했습니다. 풀 영상 보고 오셔도 되시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누르시면 지난 시간 풀 영상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수수료는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1.2%, 그 다음에 금리 변동주기하고 대출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 변동주기 및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4%. 금리를 처음에 대출 받는 시점에서 좀 높게 받으셨다 그러면 자기가 신용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쁘신 분이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금리 변동주기, 부당, 불법 대출 시 고객의 권리, 이런 이야기가 지난 영상 말미에 나왔었어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그냥 말로만 들으면 금리가 변동이 되는구나, 아니면 금리가 고정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자를 계산했던 내용들은 고정금리라는 전제 하에 계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변동금리는 우리가 대출을 받고 또 상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동금리는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서 은행에서 이제 MOI 금리라고 하는데, 은행마다 이제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적용되는 금리 수준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많이 쓰는 코피스 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MOI 금리, 시장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금리는 주로 우리가 단기 대출에 쓰이는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출들은 1년에서 최장 한 3년 정도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기간이 되면 다시 이제 평가를 해서 연장이나 재대출을 재약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12개월 변동금리, 2년 고정금리, 3년 고정금리, 장기 대출 같은 경우는 5년 고정금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 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도성 예금 금리라고 해서 91일짜리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양도성 예금 금리를 적용을 하고요. 6개월 이상 금리는 금융채 AAA, AAA 금리를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이런 금리를 변동금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요새 주택 부동산 시장이 핫한데 주택담보대출에는 코피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은행에서 예전에는 주로 CD 조달금리 가지고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은행권에서 이게 시장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수년 전에 도입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도 하는데 은행에서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하면서 그때 적용했던 금리들을 대출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 코픽스 신규 취급 금액으로 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기존에 이제 조달했던 코픽스 잔액 기준 금리가 있어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CD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CD는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동그란 그런 CD.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상당히 위트 있는 질문이십니다. 네. 이 약자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요새도 마찬가지인데 요새는 이제 많이 투자들은 하지는 않는데 무기명 예금 증서예요. 그래서 91일 딱 3달 정도 되는 그런 금리 상품인데 이게 무기명으로 돼 있어서 본인이 이제 은행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예치하고 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증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이제 금융상품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하시는 분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기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양도성이면은 요 증서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냥 이렇게 주고서 뭐 이렇게 개인들 간에 이제 보통 일반 은행에서 하는 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 본인이 들었다고 해도 이거를 누구한테 뭐 양도하면서 돈을 받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기되면 본인이 가야 되는데 네. 이건 말 그대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는 거기에 누구라고 예금주가 기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살 때 은행에서 사는 사람이 그 증서를 받아서 돈을 주고 예치해서 예금 증서를 받으면 이거를 시중에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금리라고 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돈을 들고 튀어라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나쁜 사람이 그쪽에다가 대놓고 뭐 무기명 채권하고 현금하고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마 그게 나왔던.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전부 무기명 채권으로. 왜 그러냐면 실명제에서 무기명이니까 이제 자금 추적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무기명 채권이라든가 뭐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들이 많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금 추적이 안 되고 뭐 일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반 시중 일반 지하시장, 지하경제 시장이라고 하나 그런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자금 추적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초저금리 이렇게 갔었는데 0.25% 인상됐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갖고 올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대출금리가 바로 오르지는 않는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이제 오를 거에 대한 뭐 전망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전망들이 금리 오를 거라는 게 전망들이 많이 좀 우세하면은 먼저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미리 이제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러고서 이제 기준금리 오른다고 해서 바로 금리가 팍 이렇게 오르고 바로 떨어뜨렸다 해서 바로 확 내리진 않고 네. 시장에서는 어떤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거다 내릴 거라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해서 금리가 수시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럼 벌써 시장에 조금씩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나중에 또 차후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초보들 입장에서는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냥 뉴스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상에 금리가 뭐 오른다라든지 내린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뭐 오른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 빨리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요 타이밍이 맞나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전문가적인 그런 분야고 이게 네.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0.5%에서 이제 계속 이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단기 한 1년짜리 뭐 2년짜리 뭐 단기 금리를 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고정금리를 빨리 대출을 받으면 좀 나을 것 같죠.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금리가 상당히 좀 올라 있고 금리가 좀 하향 추세다 그러면 대출 받는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아니면 변동금리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 금리 하락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기간의 금리는 저희들이 이제 금리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좀 예측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15년요. 15년 지금 네. 받으신 게. 네. 근데 그런 거를 장기를 이렇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은행에서 한 6, 7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시중에 이제 가계자금 대출이 변동금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이렇게 금감원에 되게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원들이 기존에 있는 대출들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느라고 고생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후에 이제 금리가 그렇게 생각같이 오르지 않았고 거꾸로 이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조차도 그거를 이제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신용상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0.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금리 예측이 이제 얼마나 좀 어려운가. 대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금리 추세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금리가 좀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이제 뭐 고정금리로 한다. 근데 거꾸로 이제 좀 하다가 경기가 뭐 강화돼서 금리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손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3년까지 은행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으니까 네. 3년이나 5년 지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적용받는 금리가 현재 새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받는 금리보다 높다 그러면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금리가 이제 오를 걸로 예상해서 고정금리로 많이 갈아탔던 고객들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3년이 넘고 해서 많이 다시 재대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다시 갈아타셨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사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정말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난